3주 정도 됐다고 해서 꺼지라 그래서 그 3주를 열심히 해가지고 몇 억을 벌 거면요 모두 부자가 돼요. 이 부동산업이 큰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력적인 건 뭔지 아세요? 어, 그 노력해가지고 좀 루틴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뭔가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요 계획을 세우면 요 계획 중에 그 둘째 날 정도가 되면 그 자기가 세운 목표 같은 클래스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얼마 벌고 싶다. 어느 지역에서 일하는데 난 뭘 할 거다. 이런 거를 서로 다 얘기하게 해요. 그 제 첫 직장에 아까 그 싱가포르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ERA 싱가포르는 지금 직원이 8천 명이 넘어요.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부동산이에요. 근데 물론 한국에서는 제가 12년을 다녔지만 지금은 회사가 그렇게 사세가 크지는 않은 상태인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지금은 부사장님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신입 직원이었던 그 수십 년 전 한 1억 정도 벌면 신입 직원 중에서 잘 번다고 싱가포르 돈으로 1억 정도 벌면 잘 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10억을 벌겠다고 코치한테 얘기했더니 야 너 그 돈 벌기 힘들어 1억만 벌어도 선방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진짜 10억을 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제 의지를 잡아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8월 30일까지 새 책을 쓰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제 SNS나 유튜브에 다 올려버려요. 저는 8월 30일 날 원고 안 써지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10억을 벌겠다고 그 당시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피켓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직원이 그 당시에는 한 4천 명이 있었을 텐데 그 피켓을 들고 회사 전체를 돌아다녔대. 할 수 있어요? 10억을 벌겠다고 8, 90층을 걸어 다닐 수 있냐고.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돌아다닐 사람들이 아 초합은택이 미쳤구나. 뭐 저 뭐야? 그래서 효과는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전 직원이 다 알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긴 하지만 걔를 주시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쪽팔려서 이제 이게 배수진을 깐 거예요. 그 돈을 못 버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영업행위 자체를 개떡같이 했다가는 그 회사에서 손가락질만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격려해주고 계속 일하다 잠깐 물 마시고 있는 건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러시고 뭐 이래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게 진짜 힘들었대요. 그래서 1년이 지났대요. 막, 막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강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났는데 그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어. 근데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 5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1억만 벌어도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5억을 벌었잖아요. 신입이 10억 벌겠다고 공표를 하고 온 사무실을 돌아다녔는데 1년이 지나더니 5억을 벌었어. 그럼 거기서 10억 번다 그러더니 이 거짓말이나고 에이씨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했잖아요. 5억은 작은 돈이냐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목표를 너무 작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첫날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 1월, 2월 달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할 때 첫 번째 계획을 세우는 한 두 번째 달 정도는 그 지역에서 아주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 계획을 나의 영업 대상인 단가에 맞춰 가지고 계약 건수를 몇 개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계산할 거고 그 계산을 다시 역으로 하다 보면 500만 원, 2천만 원을 매월 벌고 싶은데 그럼 500만 원짜리 계약을 4개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4명 있는데 계약을 4개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확률 100%는 없단 말이에요. 특히 신입의 경우에는 A급 고객이 10명은 있어야지 한 명이 계약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벌려고 하는 목표 금액을 내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계약되는 수수료의 단가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몇 건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계획을 10배수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평상시에 보유해야 되는 A급 고객의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A급 고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의 10배수의 초기 접촉 건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2억 정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루에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광고를 통해서든 뭐를 하든 간에 내가 접촉하는 사람 숫자가 10명은 돼야 돼요. 오늘 사무실로 전화 온 사람이나 찾아온 사람이나 내가 전화한 사람 다 합쳐서 10명은 돼요. 예. 그 10명의 숫자를 의식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처음에 며칠은 10명을 만났는데 큰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두 달이 지나죠. 하루에 10명을 만나면 한 달이면 몇 명인 줄 아세요? 20일만 일해도 200명이에요. 그게 저희 이 과정이 두 달이니까 그 두 달 동안 10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400명이죠. 400명을 만났는데 그중에 이사할 사람이 한 명도 안 생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통계적으로 400명을 접촉하면 그 안에서 계약을 두세 명은 할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 두세 명을 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저희 직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직원한테 물어봐요. 계약 한 건 수수료가 100만 원일까요? 그럼 아니라고. 500만 원일까요? 그럼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 저희 회사에 영업 계약할 때 그 단가는 다 500,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1000만 원짜리 손님을 두 달 동안 세 명을 찾아도 작은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이제 내가 단가가 500만 원, 1000만 원 단가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과 주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숫자를 높여야 되고 업종도 좀 세분화해야 되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세하게 작성하게 할 거고 두 달 동안에 첫 주에는 계획 세우고 지역을 설정하고 실제 부동산을 창업하기 위한 계획을 두 달 동안 한다. 근데 사무실만 보러 다니고 인테리어 하는 그 계획만 두 달 세우면은 오픈하고 나서 뭘로 돈을 법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과 고객을 찾는 걸 실제로 하시고 그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 몸에 영업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인자가 각인이 되게 만드는 게 이 코칭 클래스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실제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누적되면 전속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중에 신축 건물이면 그 전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제안서 안에 들어가는 시세 분석이라든지 마케팅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이 과정 두 달 동안 다 하게 됩니다. 그 실제로 전속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건물별로 어떤 타겟에 맞춰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를 그 건물주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제 OJT로 다 할 거예요. 그 실제 6주차, 7주차가 지나면 아 내가 이 정도 준비한 거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네 이런 확신을 들어야 되고 지난 작년에 이 클래스에 오신 분 중에는 이 과정 중에 실제 계약을 이 과정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다가 계약을 하신 분도 많이 있었고 그 천안 불당동에서 오픈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오픈하시고 그 옆에 플라자 상가나 빈 가게가 그렇게 많은데 앞에 아파트 단지에서 횡단보도 건너오는 고객들만 매일 성실하게 상담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옆에 비어있는 가게 많은데 왜 주인들 안 만나냐 그랬더니 빈 가게 주인들 만나고 다니면서 제가 왜 빈 가게인데 현수막을 안 거냐 이랬더니 굉장히 그 행동력이 세셔가지고 그 1m 1m짜리 현수막을 150개를 만드셔가지고 그 동네에 빈 가게 주인마다 만나셔가지고 나한테 이거 임대할 수 있게 의뢰해달라 이래가지고 전속은 아니더라도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빈 가게마다 자기 현수막을 붙이고 제가 빈 가게에 밤에는 텅텅 비어있지 않냐 청소 깨끗하게 싹 해주시고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불 켜놓으시고 지나가는 사람이 비어있는 데라고 들여다보게 만들고 전화하게 만드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교육 중간에 되게 기쁜 마음으로 막 오셔가지고 잘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네일샵을 계약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약했냐고 했더니 건물주한테 얘기하고 아침 일찍 열쇠 받은 거 가지고 새벽에 그 출근해 가지고 가서 그 청소하고 현수막을 딱 걸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던 분이 이 가게 비었냐고 그래서 비었다고 5천에 300이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네일샵 할 건데 이 가게 네일샵으로 되냐고 그래서 된다고 그래서 그날 낮에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건물주 나오게 해서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하 요렇게 하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직접 물건과 고객을 찾아도 계약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 1층 가게 말고
그 플라자 상가 한층 위에 비어 있는 것들도 막 찾아다니고 신축 분양하고 있는 곳에 비어 있는 것들도 찾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그 교육 과정 중에 막 떨리는 그 상태로 교육 시간에 오셔가지고 막 자랑을 하셨어요. 자기 오늘 학원 통임돼 있는데 한층 다 했는데 수수료 3천만 원짜리 계약했다고. 근데 그거는 그 제가 그날 그랬어요. 맨날 천안에서 KTX 타고 여기까지 수업을 들으러 오셨는데 교통비와 학원비를 다 뽑으셨으니까 너무 축하한다고.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걸 맛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해라, 나가서 영업해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 1년치 월세 뽑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도 2달 동안 나 이렇게 하면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겠다. 부동산을 내가 창업했는데 망하진 않겠다.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마지막 8주차가 되면, 여기 6주차밖에 없는데 8주차가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 요 6주차 동안 매주 그 지역에서 공실 자료나 건물주를 만나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4, 5주차 되면 물어볼 거예요. 그 동네에서 본 물건 중에 그 오픈할 자리로 마땅할 만한 자리가 안 보이더냐. 그러면 기존 부동산을 인수하셨다고 했잖아요. 기존 부동산을 인수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특정 동네는 막 카르텔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냥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고 물건과 고객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자리가 확보돼 있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픈은 안 했어. 근데 그 동네 공실 자료 모르는 게 없어. 시세 다 알아. 근데 내가 부동산을 오픈한 건 아니지만 그 동네에 부동산 할 만한 좋은 자리들, 가끔가다 부동산 오픈하시는 분들이 꼭 기존 부동산을 인수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중개업법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픈하고 싶은 자리 계약해서 구청 가면 다 등록해줘요. 근데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실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아니 준비 없이 오픈하면 망하죠. 근데 준비를 하고 오픈하시자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2달 동안 다니시면서 한 이제 6주차가 됐을 때 보신 거 중에 좋은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파리바게트 옆에가 그 무슨 약국하다 망한 자리인데 비어 있는 자리인데 부동산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부동산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나도 드는데 내가 오픈하면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원장이 충분히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과 물건이 매칭되면 계약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난 과정에서는 과정 중에 계약이 나온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제가 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안 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도 20명이 수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은 무조건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저한테 일을 가르쳐 주신 분이 코치로서의 너의 자세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고프지 않다는 사람한테 절대 밥을 주지 말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몇 끼를 굶어도 일어나서 밥을 처먹으라고 저를 강제로 깨운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굶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물어보지 않는데 하셨어요? 그거 오픈하실 건데 왜 물건을 안 만나요? 이런 얘기를 저는 안 해요. 대신 수업 시간에는 귀가 딱지가 않게 얘기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되게 열심히 하네? 그런다고 하면 제 개인 시간을 빼서라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마음은 얼마든지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서도 저 건물을 전속받고 싶은데 그 고객이랑 약속을 잡아놨는데 내가 설명 못할 테니까 네가 가가지고 설명하고 전속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는 같이 가는 거니까 둘이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줄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뜬금없이 네가 시킨 대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전속을 주겠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만나러 가야 돼. 그럼 제가 시간이 맞으면 저는 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과정도 빛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초창기에 영업을 시작했을 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 지역의 오래된 부동산한테 꿀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막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영업 지역에서 몸 안 만난 건물주가 없고 모르는 임차인이 없는데 어떻게 그 동네에서 1등 못 할 수가 있겠어요. 스킬이 부족해서 10년 나랑 똑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10년 차는 못 이기겠지. 근데 어설픈 10년 된 부동산보다는 열심히 한 1년 된 사람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게 중개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만하다. 그리고 2달 동안 그거를 일과 정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각인시켜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계획표, 영업 계획표도 다 짜게 할 거고 지역 정한 곳에서 루틴하게 영업하시게 할 거고 요 부교재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영업 목표 세우는 거 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계속 내드려요. 근데 그 과제를 그냥 알아서 해오세요 이런 건 없고요. 그 창조를 당분간 하시지 않아도 되게 포맷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전속계약서를 어떻게 만드냐 전속계약서를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들고 영업하시는 타겟 건물에 가서 영업도 해보시고 제안서도 만들어 보시고 제안서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과정 안에서 다 해드릴 거고 제안했는데 수주까지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필요하면 그 수주하는 현장에 같이 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따셔가지고 여러분이 영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을 만났을 때 만난 사람들을 기록하고 A, B, C, D로 분류하는 방법 그래서 A급 고객들은 몰입해서 계약까지 끝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 중에 계속 얘기할 거고 그냥 만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제가 실제 영업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시는 건 아니고 과정 중에 만나러 나가야 될 그 시점 전에는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상황별로 스크립트를 다 하고 롤플레이를 다 해서 이 과정 중간에 건물주라고 생각하고 공인중개사라서 공사장을 찾아갔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롤플레이 같은 걸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10년 일했는데 앞에 있는 공사장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었어요. 지난 기수에도. 그래서 롤플레이 같은 걸 다 하고 연습하고 가셔가지고 실제 연습한 대로 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잘했는데 이 지점에서 막혔어요. 그러면 또 스크립트를 보정해서 또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롤플레이 하는 방법도 다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그냥 큰 마음 없이 과제만 잘 수행을 해도 2달 후에 내가 동네에서 부동산 하는데 정말 그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로 하진 않겠구나 이렇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탕주의가 아니라 숫자와의 싸움은 통계로서 입증되는 가장 많이 만나야 되고 프로스펙팅이 신규 고객을 접촉하는 게 프로스펙팅인데 2달 동안 습관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과정의 목표 중에 하나다. 그래서 결국 전속을 받고 그 전속 받은 거를 가지고 계약을 치고 요건 요약돼 있는 건데 아까 그 2달짜리 과정을 지금 다시 이렇게 하나의 표로 만든 건데 요 과정대로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지도 만들고 그 지역 가면서 고객들 다 찾고 그 지도 안에 있는 건물들을 구역별로 1번 지도, 2번 지도 그 지도별로 만들고 그 지도 안에 있는 건물별로 건물이 개요가 어떻게 되고 임차인이 어떤 층을 몇 평을 쓰고 있는지 얼마에 쓰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 부동산 사무실도 어떤 건물일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이면 그 앞에 건물, 그 건물의 위에도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도 스스로 만나러 가보고 걔네들이 이사할 생각 없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기록하고 다 하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 그게 뭐 스태킹 플랜인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영업하는 지역에 어떤 건물에 어떤 임차인이 얼마를 쓰고 있고 연락처가 뭔지를 다 파악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임차인이 몇 평 쓰고 있는데 담당자가 누구고 전화번호가 뭔지 알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내가 계속 확인했을 때 이사할 건지 안 할 건지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2달 동안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저수지를 만들어서 영업하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이런 제안서 만드는 방법 다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고요. 뭘 찍지를 말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그럼 제가 이거 그대로 다 드릴 수 있고 27일 날 등록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 만들어 드리고 영업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한 것 같은데 뭐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아까 절에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2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5월 27일 날 여기 오신 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혹시나 한 분 정도 못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 같은 걸로 물어보셔도 제가 필요한 것들은 다 말씀드릴 거고요. 에듀에서 만날 2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에듀